네, 안녕하세요.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내분비 대사분과와 이제 희귀 유전성 질환 진료를 보고 있는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강좌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터너 증후군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터너 증후군의 원인과 임상 증상, 진단, 치료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서 가장 흔한 성염색체 이상 질환이고 여성 성선 발생 장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질환으로서 그 이외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으로서는 이제 저신장과 난소 기능 부전, 특징적 신체 소견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출생 여아 2,000에서 2,500명당 1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는 인종이나 국가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도에 독일 소아과 의사이자 임상 유전학자였던 오토 울리히가 처음으로 그런 터너 증후군의 표현형을 보이는 환자를 보고를 하였고, 당시 이제 저신장과 손발 부종, 익상경, 그리고 이제 높은 구개공을 보이면서 귀가 좀 낮게 위치하였던 8세 여아의 그런 증례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미국 내분비학자였던 헨리 터너가 1938년도에 이제 7명의 여자 환자를 모아서 각각의 어떤 그 특징들을 정리하는 이제 증례들을 발표를 했고, 그때 이제 저신장과 성적 유치증, 익상경, 외반주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가진 여자 환자들을 보고함으로써 이제 터너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세포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1959년도에 14세 저신장과 1차성 무월경, 2차 성징이 동반되지 않았던 14세 여아의 골수 세포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염색체 46개가 아니라 45개의 염색체가 발견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자세히 봤더니 이 성염색체 구성이 이제 X가 하나만 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터너 증후군의 원인이 X 염색체의 결손으로 확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XO 증후군이라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표현형 분석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었고, 초창기 1963년도 보고에서 이제 25명의 환자들을 모아서 뭐 생후 1개월째 연령인 여아부터 20세까지의 환자들을 관찰을 하였을 때 모든 환자에서 저신장 소견을 보였고, 그 외에 80% 이상에서 뭐 넓은 흉곽이나 선천적인 림프 부종, 두발선이 났고, 이제 귀가 좀 돌출되어 있고 높은 이제 입천장을 보이면서 손톱의 이상이라든지 좀 작은 턱의 모양을 그런 보이는 특징들을 이 대개 80% 이상에서 관찰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염색체 핵형과 표현형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이제 초기 연구에서 이제 생식샘 발생 장애와 성염색체 이상 소견이 동반된 3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염색체 결핍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성염색체가 이제 정상 여성의 핵형에서 이제 모자이시즘에 의해서 이제 터너 증후군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XY 중에 정상 여성과 정상 남성에서 각각 X 또는 Y가 하나씩 결실이 되어서 생기는 성염색 결실 형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각각의 결핍의 정도에 따라서 표현형은 거의 정상 여성에 가까운 형태부터 전형적인 터너 증후군에 가까운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자들의 어떤 결실 부위에 따라서 표현형을 보았을 때 특히 이제 X 염색체의 짧은 팔 부위에 있는 부분이 하나만 존재하였을 때 저신장이나 특징적인 터너 증후군의 징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터너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병인은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상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할 여성의 성염색체, X 염색체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분 또는 완전 결손에 의해서 초래가 되게 되고, 이는 이제 X 염색체 유전자의 일배수 결손이라든지 배아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염색체의 싹 만들기가 잘 안 됐던 경우 또는 이수성의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너 증후군 환자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이상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X 염색체 단체성을 보이는 경우가 4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이제 정상 핵형과 이제
비정상 핵형이 섞여 있는 모자이크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X 염색체의 일부가 결손이 있다든지 이제 고리 형태를 보이거나 이제 등환 염색체 형태의 어떤 구조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나머지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모자이크 현상의 경우에는 정상 핵형과 비정상 핵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정상 핵형의 빈도가 높을수록 보다 이제 정상 여성에 가까운 표현형을 나타내고 이제 전형적인 이제 터너 증후에서 보일 수 있는 저신장이라든지 성성 기능 저하 등의 증상들이 좀 더 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자이크 현상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관찰돼야 되는 핵형은 이제 46XY가 이제 섞여 있는 핵형인데 대개 한 10에서 20%, 1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삭상 성선에서 성선 모세포종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성선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X 염색체 단환에 있는 단환 부위가 어떤 터너 증후군의 표현형에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유전자는 혁스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X 염색체 단환 부위에 위치를 하고 어떤 기능적으로는 사지의 발달이나 턱 그리고 외이도의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이고 이 유전자가 이제 하나가 없어졌을 때 우리 터너 증후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저신장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삭슈 결실은 터너 증후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어떤 저신장을 동반하는 다른 질환들인 레이웰 증후군이나 랑거 디스플라지아 등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 특발성 저신장의 일부에서도 샥스 유전자의 결핍이 관찰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터너 증후군의 임상 증상들은 역시 X 염색체 상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의 일배수 결손에 의해서 이제 림프계 발달 이상이나 성선 저하증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너 증후군의 임상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학적 소견과 생리적 소견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학적 소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격계 이상과 림프계 폐쇄와 관련된 증상, 기타 이상 소견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생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은 이제 각 장기별 영향에 따라서 이제 생식기계 이상, 심혈관계 이상, 신장 이상, 간 질환, 고혈압,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터너 증후군의 임상 증상들은 동일한 핵형을 가진 경우에도 아주 다양한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다음 증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7세 여아이고 동일한 핵형의 이제 45 단체성을 가진 핵형의 경우인데 이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익상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목에 두꺼워져 있는 소견과 낮은 귀 등의 이런 얼굴 생김새 이상으로 출생 당시에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였고 이제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7세 때 다른 증상 없이 저신장만으로 이제 워크업 상에서 진단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형의 경중도에 따라서 이제 진단 시 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증상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특징적인 골격계 이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저신장을 특징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어떤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저신장에 있는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염색체 검사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골격계 이상으로는 상지가 하지에 비해서 좀 긴 어떤 불균형을 보이는 증상이 대부분에서 관찰되고 그 외에 한 50% 전후에서 입천장이 좀 높다든지 이제 외반주라고 해서 우리 상완 골두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약 12도 정도의 각도로 이제 저희가 상완과 하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더 각도가 벌어져 있는 이런 증상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목이 좀 짧고 대개 이제 네 번째 중수골이 짧아져서 저희가 그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찍는 고련령 엑스레이 상에서 대개 세 번째, 다섯 번째 연결을 했을 때 네 번째 같은 짧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먹을 쥐었을 때 이제 네 번째 너클이 잘 촉진되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흔하진 않지만 마데롱 변형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샥스 결핍증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어떤 손과 손목의 총검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예, 터너 증후군의 이제 아까 특징적인 저신장과 관련하여서 이제 터너 증후군 환자들의 성장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터너 증후군 환자들을 관찰해 보았을 때 되게 출생 시부터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평균에 비해서 한 1표준 편차 정도 좀 작은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 소화기 전반에 걸쳐서 이제 성장 속도가 정상화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점차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사춘기 때 급성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성인 키가 많이 작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을 하였고 실제 이제 정상 여아의 성장 곡선에 비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최종 성인 키는 어떤 뭐 나라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140에서 147cm 정도로 정상 여성에 비해서는 한 20cm 정도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예. 저희 나라의 터너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평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요. 평균 성인 신장이 대략 한 140cm 정도로 일본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림프계 이상이나 기타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태아나 출생 시에 부종이 관찰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출생 이후에도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으면서 이제 좀 두발선이 났고 익상경이라고 해서 이제 목에 날개가 달린 듯이 두꺼워진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림프관 폐쇄로 인한 이 아주 태아기에 있던 낭종을 둘러싸고 있던 팽창된 피부가 남아서 생기는 그런 소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발에 부종이 좀 남아 있다거나 손발톱 형성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기타 뭐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좀 몸에 점이 많아지는 그런 양상이라든지 눈의 사시나 뭐 안검 하수 등의 증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리적 소견으로는 생식기계 이상으로 성성 저하증이 이제 특징적으로 한 96% 정도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되게 되고 이외에 어떤 주요 기관의 이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심혈관계 기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44% 정도 이제 보고가 되는데 이판성 대동맥 판막 증상이 한 30%, 그리고 대동맥 축착이나 확장이 각각 11%에서 12% 정도 차지하고 대동맥 확장의 중요성은 이제 특히 상행 대동맥 확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로 인한 어떤 급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평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장의 기형이 대개 한 20% 내외 정도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간 질환이 36% 그리고 고혈압이 한 34% 정도에서 보고가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좀 잘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갑상선 기능으로 관련해서 이제 하시모토 갑상샘염이 한 51% 정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후 진단 이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특징적인 성선 저하증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우리 정상 여성에서는 출생 이후에 한 30에서 50년간 남모 세포가 서서히 쇠퇴를 해서 대개 한 50세 정도 이후로 폐경기를 거치게 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터너 증후군 환자들은 출생 전이나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쇠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성선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저신장이 아닌 사춘기 연령의 이제 내원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월경이 없어요라든지 아니면 가슴이 2차 성징이 너무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되게 선별 검사로 성선 자극 호르몬과 성호르몬 농도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농도가 낮으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터너 증후군을 더욱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가 낮은 원인이 이제 우리가 머리에서 자극해주는 성선 호르몬이 증가돼 있다는 것은 어떤 머리 쪽 반응은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난소 자체의 어떤 기능 부전을 더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일부 자발 사춘기, 어떤 가슴 유방의 발현이라든지 월경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45X 핵형이라 하더라도 약 15% 정도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모자이크 현상의 경우에는 정상 핵형이 많을수록 좀 더 이제 증상이 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 30% 정도까지 자발 사춘기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초경 이후에도 어떤 희발월경이라든지 무배란이 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찰했을 때 한 20세 성인기가 되었을 때 약 5% 미만만이 정상 월경 주기를 보이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자발 임신의 경우는 약 2에서 3% 정도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모자이크 핵형의 경우에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너 증후의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임상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기 여아인데 키가 작으면서 아예 월경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음모는 발현을 했지만 유방 발달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하게 돼서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개 3%알 미만의 저신장 환자에서 다른 원인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기본 검사로 염색체 검사를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고, 연령에 따라서 이제 사춘기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같이 추가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체 검사로 확진이 되었다면 이후 동반된 생리적 이상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가령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Y 핵형이 같이 포함된 핵형의 경우에는 삭상성선이나 다른 어떤 을 찾기 위한 어떤 영상 검사가 더 추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동반된 문제로 중요한 이제 심장 문제라든지 신장의 기형 등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초음파 등의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갑상선염,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기능 검사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봉우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개 진단 시 중앙 연령은 11세 정도 되는데, 이제 신생아기의 어떤 특징적인 림프 부종이나 심한 심장 기형을 동반한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기에 대부분 진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아기의 저신장 평가 과정에서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춘기 시기에 월경이 늦어지고 사춘기 발현이 되지 않으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이제 더 흔하게 됩니다. 진단에 있어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저희가 핵형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고, 말초 혈액 림프구라든지 아니면 산전에는 양수세포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피부의 섬유 아세포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대개 이제 모자이시즘을 배제하기 위해서 충분한 세포를 확인해서 검사할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차 검사는 아니지만 이제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는 이제 염색체의 양적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특히 구조적 이상이 동반된 그런 환자들, 결실이 동반된 경우라든지 어떤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단 지점에 어떤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PC 검사도 뭐 1차적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핵형 분석에 비해서 검사 보고가 빠르게 되고, 분열하지 않는 세포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형광 물질을 붙여서 X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부착하는 형광 물질 붙여서 보았을 때 정상 46XX에 비해서 이제 하나만 관찰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위에 염색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하나인 것으로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1차적으로 검사하진 않지만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흔히 사용하는 NGS 기법 등을 통해서 어떤 뭐 비슷한 표현형을 보이는 눈안 증후군 같은 단일 유전자 이상 질환들과의 감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동반된 문제들을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 2017년도에서 이제 발표된 유럽 터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든 환자에서 우선 이제 심혈관계 이상이나 동반된 신장의 기형 등을 평가하고 청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격계 이상으로서는 척추 측만증이나 후만증 유부를 관찰을 하고, 터너 중 관련 지식에 대해서 전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가족의 서포트 그룹 등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과 사춘기 발달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겠고, 연령에 따라서 0에서 4세라면 어떤 골반 상태라든지 안과적인 이상 여부에 대해서 검진을 해줘야 하고, 4에서 10세 사이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검사,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어떤 사회 심리학적 그런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치아 교정의 문제에서 이제 평가가 필요합니다.
10세 이후의 어떤 사춘기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이제 갑상선 검사나 다른 교육, 사회적 심리적 평가, 치아 교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하면서 중요한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동반될 수 있는 어떤 내분비계 이상들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대개 10세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18세 이상 성인의 연령에서는 이제 골밀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너 중후의 산정 특례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의 검로서는 이제 염색체 검사 결과와 임상 진단이 같이 부합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고 이게 등록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10%로 이제 입원이나 외래 본인 부담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5년마다 갱신하는 시스템이고 현재 이제 터너중후 산정특례로 등록되어 있는 터너중후 핵형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단체성부터 이제 어떤 구조적인 이상과 모자이시즘이 핵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너중후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너중후군 치료의 이제 목적에 있어서 특히 약물요법에 있어서의 우리 목적은 이제 저신장과 관련해서는 최종 성인 키를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게 목표가 되겠고 적절한 2차 성징 유도를 통해서 골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키에 있어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되겠고요. 이제 너무 늦게 진단되거나 성인 키에 대한 예후가 나쁜 경우에 이제 옥산드롤론이라는 제제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작 연령이 되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성 호르몬 평가를 해서 여성 호르몬 대용 요법을 시작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의 성인 키 효과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연구에 어떤 유럽에서의 임상 시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17명의 터너 중후군 여아를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을 약 7.6년간 단독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 최종 신장은 약 150.4cm 정도로 치료 전 예상 키에 비해서 8.4cm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 호르몬 보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만 2세 이후부터 이제 고연령이 이제 14세, 15세 전까지 급여가 되고 어떤 우리나라 여성 성인의 3%의 기준인 153cm가 될 때까지는 이제 급여가 이제 인정이 되게 됩니다. 투여 대상으로는 터너 중후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염색체 검사로 확진된 경우에는 투여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용량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옥산드롤론의 경우에는 약한 어떤 남성 부신화 스테로이드 제제이고 아주 심한 저신장을 보이거나 진단이 늦어진 경우에 소량으로 10세 이후에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남성화 현상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우려가 있어서 부작용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춘기 연령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시작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 목표는 정상적인 2차 성징을 발현하고 월경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권고안에 따르면 10일에서 12세 사이에 이제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여성의 그냥 사춘기 진행과 어떤 템포를 맞춰서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성인 용량까지 여성 호르몬 농도를 증량하는 것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살펴보게 되면 대개 한 12세, 11세 정도에 어떤 자연적으로 사춘기 발달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성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어떤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한 11세, 12세 시점까지 자발적으로 사춘기 발현이 없고 성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어서 앞서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고성선 자극 호르몬성 성선 저하증의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일 경우에 저용량 에스트로겐 시작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2, 3년에 걸쳐서 에스트로겐 용량을 성인 용량까지 점차적으로 증량을 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에스트로겐 치료를 하고 나서 낫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비정상적인 출혈이 보이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시작을 해서 어떤 월경을 정상적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상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략 정상 폐경기 여성의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한 50세 정도까지 에스트로겐 치료를 이제 지속하게 되고 그 50세가 넘어간 나이에서 이제 치료를 유지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Y 염색체를 가진 경우에는 성선 모세포종의 위험이 증가하고 일부에서 이게 이제 미분화 세포종의 악성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선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해 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최신 2017년 터너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진단 각 연령대별로 어떤 모니터링을 할 게 필요한 건지 이제 권고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잘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출생 시 1년까지, 1에서 10세까지, 10에서 18세 성인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네, 갑상선에 관련한 스크린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이제 출생에서 1년까지는 이제 임상적으로 의심 시에 고려를 하게 되고 이후 1세부터는 매년 시행할 것이 권고가 됩니다. 또한 이제 성소년기 이후로 당뇨병의 위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나 혈중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할 것이 권고가 되는데 대개 10세 이후 성인기까지 매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간 수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 수치 검사를 이제 매년 시행을 10세 이후로 하게 되고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게 되거나 이제 될 경우에 어떤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지를 같이 스크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 이제 청소년 연령기부터 한 2, 3년 또는 3에서 5년마다 바이타민 D 농도를 체크를 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 터너증후 환자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이제 중이염 같은 게 이제 빈발하고 전도성 또는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화기부터 이제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권고하게 되는데 모든 연령의 각 진단 시점에 우선 1차적으로 청력 검사를 스크린을 하게 되고 이후 소화기에는 3년마다, 성인기에는 5년마다 청력 검사가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의 구조적 이상은 이나 이제 심장의 전도 이상 등은 이제 진단 시에 검사를 하게 되고 심장의 구조 이상의 경우에 진단 시 모두 초음파를 시행을 하는데 이후 이제 연령과 어떤 그 중증도에 따라서 추적 간격은 이제 심장의 전문의가 권고하는 안에 맞춰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 동반될 수 있는 굴절 이산화 약시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과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되고 대개 이제 소화기부터 진단 시점에 모두 스크린을 한 것이 권고가 됩니다. 이제 성 호르몬 이제 노출이 늦어지게 되면서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빈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10세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 시작하고 성인 용량에 도달한 이후 시점부터는 이제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것이 권고가 되는데 1차 스크리닝 이후로는 5년마다 그리고 성인의 시기에 폐경기가 될 때까지 유지한 이후 중단 이후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터너증후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IQ는 정상 범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사회 적응도라든지 어떤 숫자 계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신경 심리학적 평가를 전문의 어떤 평가 하에 진행할 것을 권고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학동기 연령의 경우에는 취학 전에 중요한 시점에 맞춰서 초등학교 진학 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평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터너증후군은 이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질환인데 특징적인 저신장과 1차선 무월경이 있는 모든 여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 있다면 더 진단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골격계 이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러 장기에 이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평생에 걸쳐서 어떤 전인적인 의료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산부인과, 심장,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다학제적 진료와 어떤 사회적인 협조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고요.
뭐 이런 동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일찍 인지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료진도 늘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민지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터너주근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에서 이제 터너주근의 치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성장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치료가 이제 큰 두 축이 되겠는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환자에서 저신장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한 2세부터 보험이 저희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정상 성장 곡선상에서 5% 아래로 처지는 것 같다. 그런 시점에는 빨리 가능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성인기를 정상 범위로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혹 이제 드물지만 자발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사춘기가 유발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치료 결정을 하게 되고 적절한 여성 호르몬 치료가 그 어떤 환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그 골밀도, 골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너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저희 강의 내용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상적인 이제 임신 같은 경우가 임신 빈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모자이시즘 같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에 어떤 좀 임신이 잘 안 돼서 어떤 IVF 같은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검사에서 우연히 진단돼서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모자이시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 임신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임신 입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 선생님 영역에서도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모자이시즘 환자에서 난소가 아직 그 어떤 살아있는 그 생존 가능한 난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보존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한 12세 이상에서 이제 산부인과와 협진하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이 혹시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자녀에게 유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산전 진단으로 이제 이렇게 염색체 핵형에 이상이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자녀에서 어떤 염색체 검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10%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보험 치료가 되는 경우라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임신했을 때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 요즘은 이제 사실 산모분들께서 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초음파를 보시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 산전 초음파 과정에서 뭐 림프 부종이나 뭐 심장 기형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일찍 진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 저희 요즘에 많이 시행 중인 리프티 검사라든지 양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제 어떤 증상이 없는 시기에 일찍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의 권고 하에 어떤 초음파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고위험 산모의 스크리닝 방법으로 일단은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터너 증후 자체는 산모의 연령이 많아져서 이제 발생률이 올라가는 질환은 아니기는 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즘은 이제 뭐 선별 검사 산모들이 원해서도 많이 검사를 하시는 편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터너증후라는 걸 모르고 지낼 수도 있나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연령이 성인 연령이시고 정상적인 사춘기 발현이 되어 있고 뭐 월경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아주 저신장이 뭐 그냥
어떤 우리 성인 평균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선호중을 특별히 더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모자이시즘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런 환자분을 제가 만나 뵙게 되긴 했었는데요. 어떤 임신한 이후로 우연히 알게 되신 분이 계시긴 하셨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질문 올려주신 거에 대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유튜브 계정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추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